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8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경계심 늦추지 말아야. 6일부터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장 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확진 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종교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지만 신천지 시설 폐쇄 및 집회 제한은 바로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다. 스포츠 대회의 경우 개최 전에 선수, 감독, 코치,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무관중 시합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돼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경계심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일상을 재개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하고 아프면 3번지 물결표 사인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방역수칙을 꾸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일 경기도에는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1명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IT 회사에 재직 중이다.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확진자는 고열 증상으로 지난 5월 3일과 5일에 수원시 장안구 소재 이비인 후과에 2회 방문했으며 5일 기흥구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 후 6일 오전 양성 확진됐다. 또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 중으로 접촉자인 동거인 1명에 대해 자가격리 후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681명으로 전일과 동일하다. 전국 1만 806명,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9.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경기도 확진자 중 528명은 퇴원했고 현재 13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80명 중 40%에 해당하는 72명이 해외 입국자다.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은 6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민간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39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17.8%인 96병상이다.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 보증을 하고 대출 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규 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 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 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정, 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의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이어야 하며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 등록에 해당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LH공사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 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표준 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했다. 보증금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매입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의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월세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올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 군의 성남, 시흥, 안성 선정.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 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20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 군 평가를 실시하고 성남, 시흥, 안성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도 미세먼지 대책과 실무평가단이 시 군별 인구수에 따라 A 51만 명 이상, B 21만 물결표 쌓인 50만 명, C 20만 명 이하 세 그룹으로 나눠 계절관리제 등 6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실시한 정량평가 80%와 외부 전문가가 우수 사례 등에 실시한 정성평가 20%를 합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우수 기관에는 성남, 시흥, 안성시, 우수 기관에는 용인, 양주, 구리시, 장려 기관에는 수원, 하남, 의왕시가 각각 선정됐다. 성남시는 도내 시 군 중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일부서 일과제 정책을 새로 도입, 전 부서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의 경우 마스크 자동 판매기를 도입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한 점이 수상의 주요 요인이 됐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평가는 시 군 간 선의의 경쟁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으로 이어져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도에서는 해당 시 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해 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도록 마련됐다며 이번 4월 도 임시회에서 시 군 포상 근거까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우수 정책 발굴,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약사회. 안양시의 성금 전달. 안양관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담이 멈추질 않는 가운데 이번엔 안양시 약사회가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황선관 안양시 약사회장과 남미정 부회장, 약사회원인 김필려 안양시의회 의원, 정성희 사회참여위원장 등 4명이 8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예방,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 767만 1,550원을 기탁했다. 약사회 자체 기금에 회원들이 모금한 액수가 더해져 마련된 소중한 금액이다. 안양시 약사회는 안양관 내 약국 250개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자원 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전달식에 이어 가진 TT임에서 약사회 측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의 삶이 힘겨운 상황이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양도시공사 코로나19 여파 휴관시설 대대적 자체 보수 실시. 안양도시공사 사장 배찬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 기간 동안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자체 보수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사는 지난 2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호계체육관, 안양실내빙상장, 실외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휴관 조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각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과 함께 고객 편입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보수 활동을 진행했다. 호계복합청사 수영장은 수영조 바닥 레인 표시줄 부착 및 줄눈 시공을 진행하여 이용객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대하였고, 호계체육관은 배드민턴장 샌딩 및 리스칠 작업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울였다. 실내빙상장은 공조설비 보수 및 빙판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석수체육공원은 야구장 외야 펜스 및 관중석 도색 작업 등을 실시하고 고객맞이 준비를 완료했다. 공사는 사업장별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30건의 자체 보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5만 8,914천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